라디오 상담실 김연경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상담받으실 분들은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산부인과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이렇게 더위가 찾아오면 입맛과 함께 기운도 떨어져서 피로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요. 특히 임산부의 경우 여름은 더더욱 힘든 계절입니다. 임신으로 체온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높은 습도와 온도를 견디자니 불쾌지수가 높아지고요. 또 피로감도 더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임산부의 건강한 여름 보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대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아,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에요. 우리 학교엔 그런 애 없어요. 그런 애들은 없습니다. 그런 무관심이 있을 뿐. 학교폭력 상담 전화 117. 관심과 도움만이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위해서 맘스 여성병원 산부인과 윤정섭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대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름철 임산부의 그 건강한 여름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이것과 함께 또 산후조리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무덥거든요. 이맘때 아무래도 임산부는 힘든 계절이죠. 네, 일반인도 물론 무더위를 견디기 힘들겠지만 특히 임산부에게 여름은 어느 때보다 더욱 고된 계절입니다. 오늘도 밖이 굉장히 덥더라고요. 네. 예,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입맛이 떨어져서 영양 상태가 나빠질 수 있는 데다가 활동량이 또 적고 체력 소모는 커지게 됩니다. 또한 냉방으로 인해서 실내외 급격한 온도차도 임산부의 건강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급격한 온도차 최근에는 많이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정부의 그 시책 때문에 네네. 어디 들어가도 다 덥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직장이라든지 외부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온도차가 많이 줄었는데요. 네.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또 임산부들이 더 더위를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네. 또 너무 차갑게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덥게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느 정도가 적정한 온도일까요? 통상적으로 저희들 그 정부 시책에 의해서는 24도 이하는 내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적정한 온도는 한 24도, 5도 정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24, 네, 5도 정도. 네.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입맛이 참 없어지긴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입맛이 떨어지면 영양 섭취 부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관리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수분 탈수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그다음에 몸에 필요한 더위 때문에 필요한 수분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제때 공급해주지 않게 되면 탈수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음식물 자체가 또 상하는 음식도 많고 배탈도 잘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설사 등의 그런 수분이 빠지는 질환이 동반이 되게 되면 몸에 탈수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네, 수분 섭취를 우선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임신을 하게 되면 왜 손발도 붓고 몸이 전반적으로 붓는 느낌이 들어서 네. 더운 날 음식을 이거 과연 먹는 게 괜찮을까? 또 이런 고민에 빠지시는 임산부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임산부님들께서 특히 임신 후반기로 갈수록 손발이 붓거나 몸이 붓는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특히 이제 이게 병적으로 붓는 것인지 네. 아니면 정상적으로 임산부 부들이 부종이 조금 생기는 정상적인 부종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이제 붓기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정기 진찰 기간이 아니라도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충분한 수분 흡수와 영양분, 비타민 공급은 붓기와는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너무 과다한 양이 아니면 식사를 제때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비타민 공급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약으로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임신 초기에는 기형의 방지와 그리고 임산부의 영양 보충을 위해서 임산부 전용 비타민제나 엽산을 드시죠. 임신 중반기에도 이러한 영양제를 이용해서 몸에 있는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을 보충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대의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름하면 높은 온도도 있지만요. 습도도 높은 것도 좀 문제잖아요. 네. 특히 내일부터 울산도 장마권 영향이 든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장마철에 또 임산부들 주의해야 할 점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장마철에 외부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임산부분들이 체중이 아무래도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마철에는 뭐 계단을 오른다든지 아니면 미끄러운 길을 갈 경우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름에 또 무더위만큼이나 힘든 때가 장마철인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쉽게 우울감이 오게 됩니다. 임산부의 경우 장마철이면 외출이 더 어려워지고 쉽게 더 우울해질 수가 있는데요. 장마철 기간 동안에 이러한 우울 증세가 지속이 되면 실제로 임신 중 우울증에 걸릴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뭐 우울증 오는 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이 어떤 뭐 외부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나의 의지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우울증이 병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임산부나 주위의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격려를 해가면서 이러한 우울감을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태아가 이제 임산부의 스트레스나 기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태아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숙면을 취하시거나 우울감을 떨쳐버리시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남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남편은 아내와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아침 저녁으로 가벼운 산책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대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임산부들을 보면요.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관리를 안 하거나 정말 이분화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난 주말에 수영장에 갔더니 임산부들도 꽤 많이 와 있더라고요. 네, 많이 오시죠. 근데 수영장 물이 좀 소독력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을까, 과연 태아에게 괜찮을까 네.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불소로 보통 이제 수영장 물을 소독을 많이 하시죠. 그렇지만 수영장에 있는 그런 소독약 자체가 피부를 통해서 우리가 혈액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영장 물에 뭐 하루에 대부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그리고 짧은 아주 긴 시간이 아닌 시기에 수영을 하시기 때문에 수영으로 얻는 이득이 그런 말씀하신 그런 뭐 수영장에서의 사고, 미끄러짐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보다 훨씬 더 상회하거든요. 그래서 수영이 꼭 산모분의 체형이라든지 체중 조절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폐기능도 굉장히 도움이 되게 되고요. 예. 관절과 인대 그리고 골반의 벌어짐도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어떤 자연분만을 하는 능력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최근 그런 경우가 많지만 외국에서는 임산부들만 모아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물과 가까이 노는 그런 전용 수영장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의외로 수영이 괜찮은 운동이 되는 굉장히 거군요. 도움이 잘 되고 특히 임산부들에게 권해드릴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수영장이 아닌 뭐 바닷가나 해수욕장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 같은 경우는 어떤 물 이외에도 외부적인 따뜻한 햇살이 너무 강렬하고요. 그리고 어떤 그래서 그름으로 인해서 피부가 이렇게 상처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도나 이렇게 사람들과 또 치이는 여러 가지 사고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피서를 가실 때는 이렇게 서늘한 곳에 뭐 텐트라든지 어떤 소나무 솔밭 사이에 쉬시면서 잠깐 바닷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숲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최근에는 또 모기도 있고요. 네. 진드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네. 임산부의 건강과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그 진드기 때문에 문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대로 진드기가 사람의 어떤 몸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장기간 풀밭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야영지에서 풀에 바로 앉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돗자리를 깔고 앉는다든지 네. 뭐 그리고 짧은
옷이나 짧은 바지를 입을 때보다는 조금 긴 옷을 입어준다든지 해서 적절한 관리만 해주신다면 그것 때문에 뭐 걱정을 해서 뭐 야외를 안 나가신다든지 휴가를 안 보내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대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름철 임산부의 건강한 시간 보내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휴가철이다 보니까 휴가 얘기 많이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로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네. 해외로 간혹 떠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네. 임산부의 경우는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임산부들께서는 해외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제 항공 여행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32주 정도까지에는 임산부들은 여행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좌석에서 뭐 장기간 가시더라도 중간중간에 일어나셔서 스트레칭을 해주신다든지 뭐 이런 혈액순환에 도움을 되는 운동을 해주시면 특별히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태아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색소는 좀 특수합니다. 그래서 고도 차이가 나서 압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산소 공급을 굉장히 잘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비행기 여행 자체가 아기한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 뭐 검색대를 통과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에 나가기 전에는 미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임신 확인증 같은 그런 서류를 발급해 가시면 네.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임산부들은 어느 나라나 조금 더 이런 좀 편하게 통관 절차를 입출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를 챙겨가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상약을 또 외국에서는 또 약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감기나 설사를 할 때를 대비한 비상약품을 좀 챙겨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검색대 통과할 때 임산부 확인증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임산부 전용 통로로 이렇게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바깥쪽 길로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도 드리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번 여름 휴가철에 이렇게 해외여행 계획하고 있는 분들 미리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92국에 7708번, 7709번, 7710번, 7700번 넉대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에 대한 말씀 나눴고요. 네. 이제 막 출산을 한 분들 네네. 산후조리도 이맘때면 정말 힘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좀 어르신들께서는 그래도 덥게 있어야 된다. 네. 꽁꽁 싸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네. 또 젊은 분들은 그래도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야겠다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방법인가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렇게 아기를 놓고 나서 이렇게 무리하게 뭐 온도를 데우거나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아랫목에 꼭 누워 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와 외국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진료 후에 산모님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바닥은 보일러를 펄펄펄 끓게 하고 또 위에는 에어컨을 틀고 이중으로 에너지를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에너지가 부족한 시점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산후조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선선한 바람을 한번 씌워주는 거 좋기 때문에 바닥은 보일러를 펄펄 끓게 하고 에어컨을 트고 또 문을 열고 계시죠. 그래서 너무 덥다 보면 아기도 이렇게 태열이 난다든지 네. 아기도 이제 더위 때문에 피부에 뼈두락지가 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후에도 이렇게 너무 덥게 되면 산모분들이 이렇게 불쾌감과 우울감이 좀 생기기 때문에 산후 우울감에 대해서도 조금 너무 덥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좀 선선하게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고 에어컨보다는 또 이렇게 선풍기를 또 이용을 하시고 또 너무 더울 때는 또 에어컨을 잠깐 이용을 해주시면서 적절한 실내 온도와 바깥 온도와 한 5도 이내의 차이로 유지가 되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도 왜 나이 드신 어르신들 말씀은 네. 나이 들어보니까 그때 관리 안 했던 게 다 표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산후풍이라고 해서 네. 아기 놓고 바로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게 의학적으로 100% 증명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르신 말씀도 잘 또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가족마다 그 가족의 문화적인 차이를 잘 이해를 해서 부모님들의 말씀도 좀 적절하게 도움을 받으시고
또 이제 이런 더위도 너무 더위가 자체가 산후에 너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이런 조절을 해주시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봤을 때 산후조리 기간 동안 외출을 안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일단 통상적으로 2주 정도까지는 이제 오로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피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빈혈이 또 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37일이라고 부르는 21일이 있죠. 네. 저는 이렇게 한 10몇 년 계속 진료를 보다 보니까 한 3주 정도 이렇게 쉬어주는 거는 충분히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 3주 정도가 넘어가서는 야외 활동을 좀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고 보고요. 네. 산후 2달이 지나서는 거의 정상적으로 몸이 회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 2달부터는 좀 더 뭐 편안하게 그리고 임신 전과 유사하게 활동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신생아는 어떻습니까? 신생아도 보통은 이제 그 뭐 경험적으로 봐서는 물론 아기 놓고 나면은 뭐 예방 접종이다 뭐 돼서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죠. 네.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아기의 습관도 이렇게 파악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엄마도 이제 아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1달에서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외출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예,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이 여름철에 건강한 임산 기간 보내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우선은 마음이 편하게 시원하게 보내시는 게 가장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임산부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조심을 해야 된다, 뭐 음식물을 특별한 걸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강박적인 생각이 점점 더 임신 중에 관리나 산후 관리에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와 생활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하시고요. 뭐든지 너무 과하지 않도록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환기와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덥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도 참 짜증나기 쉬운 계절입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는 몸이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이해도 분명히 필요하겠고요. 본인께서도 또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좀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했고요. 지금까지 상담에 맘스 여성병원 산부인과 윤정섭 원장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은 성형외과 상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축 자재가 필요하세요? 건설용품, 안전보호구도 필요하시다고요? 오케이 안전백화점으로 오십시오. 모든 용품을 한 곳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용품도 오케이, 가격도 오케이. 오케이 안전물산 북구 진장동 진장 디플렉스 울산 269-7516. 아 답답한 우리 가게 통유리창 한 번에 확 열 순 없을까? 답답한 우리 집 발코니 문 손쉽게 확 안 접히나? 답답하시긴 이젠 울산에서도 확 접히는 폴딩도어 검색창에 NS폴딩 백산종합건업 247-0909 샤시 설치 수리도 합니다. 와우! 비즈니스 호텔, 멀티플렉스, 프리미엄 아울렛, 북구 중심 상업지역 와우시티 탄생. 이 땅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와우! 정말 놀랍지 않나요? 행복한 미래 와우시티에서 함께해요. 신천지구 도시개발조합 295-2025 와우! 울산 MBC 방송 직업 체험 프로그램 플레이엠. 지역 최초의 방송 직업 체험 현장 플레이엠에서의 즐거운 여행. 꿈이 현실이 되는 세상. 울산 MBC 플레이엠에서 미래 방송인의 꿈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052-290-125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846kHz,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Unique is PYL. 지금은 벨로스터 i30, i40로 프리미엄 유닉 라이프스타일 PYL을 즐길 시간. 유니크한 카라이프 PYL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